예, 안녕하세요. 보험연구원의 김석영입니다. 네, 앞서 이미 그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작년에 그 국내 중소기업 보험시장 현황과 이슈란 과제를 주제를 가지고 연구 과제를 수행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연구원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봤을 때 우리가 손해보험 시장을 논의할 때는 거의 대부분 다 그 장기보험 시장에서만 논의를 했었고 그 일반 보험 시장에 대해서는 크게 논의된 게 없었습니다. 더더욱이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거의 논의된 적이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원장님 언급하셨다시피 저희들이 굉장히 큰 돈을 들여서 이게 설문조사를 하였고, 그리고 또 굉장히 그 저희 같이 하셨던 김혜성 박사님이 굉장히 발품을 많이 파셔가지고 이게 인터뷰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좀 유의미한 저희들이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한 내용이 단순히 어떤 현황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그 일반 손해보험 시장이, 그러니까 손해보험 시장이 우리가 장기보험에 치중했었는데, 장기보험이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성장의 정체기가 있다고 생각할 때 일반 손해보험 시장에 또 다른 어떤 블루오션이 있지 않는가를 갖다가 좀 제시하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발표해 주실 김혜성 박사님께서 자세한 부분 내용 발표해 주실 텐데, 작년까지 저희 연구원에 같이 계셔가지고 이렇게 좀 훌륭한 연구를 할 수 있어서 천만 다행이었는데, 아쉽게도 지금은 이제 좀 소속이 달라가지고 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럼 김혜성 박사님이 자세하게 어떤 부분이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혜성, 방금 소개받은 김혜성이라고 합니다. 사실 그 중소기업 관련 연구는 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좀 전인 미답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연구원이 상당한 비용을 들여서 투자를 했고, 저희가 연구를 수행해서 지금 오늘 나름대로 발표를 하게 될 텐데, 저희 조사나 연구 결과는 좀 부족한 면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연구가 다른 눈 밝은 연구자들의 다음 연구를 촉진할 수 있고, 발빠른 산업 종사자들의 실행에 조그만 디딤돌이라도 될 수 있으면 굉장히 의미 있는 연구가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의 첫 번째 문제 의식은 사실은 부재하지만 존재하는 중소기업 시장입니다. 사실 그 중소기업에 관해서는 시장에 관한 연구도 시장 접근 전략 연구도 정책 연구도 굉장히 거의 부재하다시피 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것의 제일 첫 번째 출발점은 데이터가 없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중소기업과 관련된 데이터나 어떤 내용 자체가 이 현장에 종사하시는 전속 설계사들이나 GA 같은 분들에게만 존재하고 이 자료가 누군가에게 취합돼서 공유되고 있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데이터 집적이 왜 안 되냐고 생각해 보면 결국은 이게 공적인 어젠다로도, 그다음에 중소기업가에게도 좀 관심이 좀 덜한 영역이고, 보험 산업에 있어서도 주된 어떤 전략에 초점이 되고 있지 않은 관심의 사각지대이다라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원장님께서 개회사에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중소기업은 국내 경제 생태계의 근간을 이루고 있고, 말씀하신 여러 가지 지표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경제의 미래가 중소기업에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창업과 성장은 주로 중소기업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중소기업 시장이 보험산업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문제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의 보험시장의 세계 지위는 7위 정도 되고, 점유율로 보면 3% 정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기업성 보험에서 우리나라 시장 비중을 추정해 보면 한 0.9%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기업성 보험이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걸 보여주는 지표가 또 우리 일반 손해보험, 우리 손해보험 산업의 시장 지위가 7위인데, 이건
장기 보험의 결과이고 사실 40%에 달하던 원수 보험료 비중을 차지하던 기업 보험 중심의 일반 손해보험은 지금은 한 7% 정도 수준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디서부터 이게 이런 일반 손해보험이 대기업 중심 시장이라는 특성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시장이 굉장히 덜 발전하지 않았냐라는 가설을 세워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걸 해외와 비교를 해보면 그리고 이제 해외에서는 국내와 달리 주요국에서 중소기업 보험 시장에 대해서 정기적인 조사도 이루어지는 것 같고 연구 영역 측면에서는 보험 가입률이나 신규 수요뿐만이 아니라 고객 전략이나 판매 전략까지도 다양한 분야의 연구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장 공백을 해외 사례로 보자면 중소기업의 기업 휴지 보험이 미국이나 일본에서 한 30%대 정도의 가입률을 보인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우에는 사실 대기업조차도 이런 기업 휴지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런 보장 공백의 이슈도 저희가 우리가 중소기업 문제를 다루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저희가 이 연구를 하면서 확인한 결과가 일본 손해보험협회는 2021년부터 중소기업의 리스크 의식과 보험 가입 등 현황들을 조사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 조사를 발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이외에도 뭐 딜로이트나 맥킨지 조사들을 보면 수요 변화에 대한 글로벌 비교 조사나 중소기업의 고객 세분화 전략 같은 분야까지도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의 첫 번째 문제 의식인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시장은 정말 어느 정도 규모가 되지 어떤 비중을 차지하지라는 것 자체가 사실 알려져 있지 않은 상황이라 이걸 한번 저희가 방법론을 통해서 추정을 해보는 연구를 했습니다. 저희 방법론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정의를 하되 농어민들을 포함하는 형태로 했었고요. 저희가 이 자료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통계를 위해서 국내 한 48%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 4개사의 통계를 활용해서 추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업성 보험에서 보증보험과 생명보험과 자동차 보험은 제외하되 기업성 일반 손해보험뿐만이 아니라 장기 재물보험, 장기 단체상해보험, 신용보험을 기업성 보험으로 정의해서 저희가 추정을 했고요. 공급기관은 손해보험 회사 이외에 공적인 보험 공급기관, 공제기관과 단체상해보험을 제공하는 생명보험회사까지 공급기관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추정한 일반 손해보험 분야의 중소기업 보험시장 규모를 저희가 추정한 결과는 이 표와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범위의 원수보험료를 9.7조로 보고 이 중에 기업성 보험료는 8.5조로 추정이 됩니다. 이 중에서 중소기업 보험료의 규모는 2.9조, 34.2%로 추정이 되고요. 이 숫자는 좀 아마 손해보험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커 보이는 숫자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농작물재해보험과 가축재해보험이라고 하는 분야가 제가 기업성 보험으로 정의를 했기 때문에 이 분야가 이제 NH농협만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보실 때는 포함되지 않는 시장이다 보니까 좀 생각보다 크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고, 그다음에 삼성화재가 콘소시엄으로 참여하는 외국인 상해보험이 또 중소기업 시장에는 굉장히 큰 한 3천억 정도 규모가 되는데 뭐 이 부분도 그쪽 회사들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기업들이 보기에는 좀 과장된 추정이라고 볼 수 있어서 그 종목들을 빼고 보자면
22.3%, 1.3조 정도가 중소기업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중소기업 시장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다른 종목들도 실제로 중소기업들이 보험료 지출을 하고 있는 굉장히 큰 다른 시장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추정한 규모는 3.4조 원 정도 되는데요. 이 중에서 기업성 장기재물 보험에 2.7조 원 정도의 보험료를 중소기업들이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공제 및 정부 공공보험 쪽이 한 7천억 정도 되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이렇게 전체로 그림을 그려보면 일반 중소기업 보험 시장은 손해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일반 보험이 2.9조 원, 공제조합이 판매하는 공제상품이 한 7천억 정도, 손해보험회사의 장기보험 부분에서 판매하는 상품이 2.7조 원 정도, 그리고 저희가 추정은 할 수 없어서 제시를 못했지만 손해보험회사와 생명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장기단체 상해보험이 상당히 큰 규모로 존재할 것이다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처음으로 한번 중소기업 시장에 대한 규모 추정을 처음으로 한번 드렸고, 이게 부족한 점이 많긴 하지만 좀 출발점으로서는 의미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제시를 해보고요.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얼마나 성장 잠재력이 있을까라고 고민해 보아야 되는 출발점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부분은 결국 보장 공백을 포함해서 중소기업 시장의 보험 가입률과 보험 가입의 행태적 특성들이 어떠한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의 조사 방법론은 일단은 모든 업종을 조사하는 것이 좀 실제 관심의 논의의 초점을 좀 흐릴 것 같아서 저희가 사업 리스크의 범위가 넓고 의무보험 비중이 낮은 제조업종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전형적인 리스크 관리 의식, 보험가입 실태를 좀 전형적인 특징을 공장을 가진 제조업종 중소기업을 통해서 좀 보여주면 어떨까라고 해서 조사를 했고요. 한 1,000개 정도 조사를 한 게 저희 이제 설문조사 결과고, 이것과 함께 정량조사에서 나오지 않는 어떤 특징들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 기업보험 담당자와 판매 채널 담당자 각각 한 그룹씩 포커스 그룹 디스커션을 한 결과를 추가로 좀 보완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21개 정도 되는 상품의 가입률을 조사를 했고, 재물보험의 경우에는 그 종목을 화재보험, 장기재물보험, 재산종합보험으로 나누고 특약가입률을 함께 조사한 조사 결과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먼저 이제 첫 번째는 우리 중소기업들이 생각하는 사업 리스크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조사를 했는데요. 이 조사의 출발점은 사실은 글로벌리 이 이제 리스크 바로메타 조사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과 비교해서 국내 중소기업들이 같은가 다른가라고 하는 게 문제의식의 출발점이고요. 보시면 경기 침체, 숙련된 인력의 부족, 영위업종의 시장 변화, 제품 결함, 공급망 위기, 법규 및 규제 변화 같은 좀 전통적인 영역의 우선순위들이 사업 리스크 순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세계에서의 중소기업과 비교해 보면 최근의 중소기업 해외에서는 글로벌 기업들은 사이버 리스크, 에너지 위기, 기후 위기, 자연재해들에 대한 리스크 의식이 굉장히 높아져 있습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은 낮다. 이게 이제 저희 조사 결과 이제 글로벌과의 격차 이런 것도 좀 확인했고요. 다음 나오는 몇 가지 지표는 다음에 저희가 보여드릴 낮은 보험 가입률에 를 이루는 우리 중소기업들의 리스크 의식들 중에 몇 가지 특징적인 점을 좀 제가 좀 보여드리는 건데, 하나는 사업에서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비중이 얼마인가 했을 때 중소기업들이 한 31% 정도 수준이고요. 여기에 좀 낮은 편이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실제로 리스크 관리 활동인 측정 활동이나 통제 활동은 26%, 24%로 더 떨어지는 게 이제 저희 중소기업들의 리스크 관리 활동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보험 가입 동기 측면에서 이제 전통적인 가입 동기가 메인이긴 하지만 의무보험이나 금융기관 요구나 거래상대방 요구 같은 외부 가입 요구가 메인 동기라고 하는 것도 합쳐보면 한 35% 수준에 이릅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굉장히 필요보험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인식하는 화재보험을 제외한 보험을 가입할 필요를 느끼냐라는 응답 질문에는 한 25%만이 그렇다라고 응답하고 있는 것이 중소기업의 리스크 관리 의식을 좀 보여준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이제 저희가 이제 다음에 설명드릴 가입률의 어떤 설명 변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몇 가지를 좀 보여드렸고, 지금부터 보험가입 현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 공장을 가진 제조업종 중소기업이면 우리는 당연히 모두 100% 화재보험을 가입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화재보험 가입률이 88.2%고 미가입률도 한 2.3% 정도 되는 걸로 조사가 됐고요. 화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서 든 보험에는 단체상해 보험, 근제보험, 제조물 책임보험들이 있습니다. 평균 가입 보험 가입 그룹의 평균 보험 가입 건수는 2.2건이고 평균 보험료는 한 2,500만 원 정도 된다. 이런 조사 결과고요. 보험 공급 기관은 손해보험 회사 중심이지만 보험료 기준으로는 생명보험회사 비중도 한 15% 이른다는 게 특징적인 지점이고, 판매 채널은 일반 보험의 전통적인 거는 이제 직급 영업 채널이나 브로커 채널인데 비해서 여기서는 전속보험 설계사와 전속대리점 비중이 가장 높은 특징을 가진다라고 채널 특성을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재물보험의 평균 보험료는 1,666만 원으로 나타났고요. 이 재물보험에서 특약가입률을 보면 배상책임 특약은 42%지만 풍수의 특약 10%, 동산 특약 5.5%, 기업 휴지 특약 같은 경우에 굉장히 3.8% 낮은 수준을 보입니다. 일본의 조사 사례와 비교를 해보더라도 이런 배상 책임을 제외한 특약들은 상당히 가입률이 좀 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그렇게 조사 결과가 나왔고요. 특히 이제 기업 휴지 특약 가입률은 우리가 아까 봤던 미국이나 일본 사례랑 비교하면 굉장히 낮은 가입률이다. 그리고 이제 정성 조사를 해보면 기업보험 담당자들이 기업 휴지 특약 자체에 대한 인식도 자체가 굉장히 낮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재물보험 가입 특성 중에 굉장히 주목할 만한 점은 장기 재물보험 비중인데, 이게 이제 얼마나 되는지는 꽤 있을 거야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나타난 비중은 23.5%였었고요. 이게 이제 평균 보험료 수준을 보시면 굉장히 장기 재물 보험의 보험료가 평균 보험료가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인다. 3,800만 원 수준이고, 이거는 순수보장형 화재보험의 4배, 재산종합보험을 빼면 10배 정도 수준에 이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재물 건수, 장기 재물의 건수 비중은 23.5%지만 보험료 비중은 54%에 이른다. 이게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굉장한 특징, 시장의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책임보험 쪽을 살펴보면 제조물 책임 14%, 영업배상 책임 한 11% 정도, 가스 6.8%, 환경 5.8%, 기업 중대사고 3%, 임원배상 책임 2%, 개인정보보호 책임 1% 미만의 수준을 보입니다. 이런 책임보험 가입률들도 일본과 비교하면 우리가 상당히 낮다, 이런 걸 보일 수 있고요. 특히 이제 개인정보보호나 사이버보험이나 이비즈를 모두 포함해서 1.3%인데 사실은 글로벌리 중소기업들이 최근에 글로벌리는 가장 많이 가입하기 시작한 보험, 가입률이 높아지기 시작한 게 사이버 리스크인데 비해서 우리는 굉장히 가입률이 거의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근데 이제 저희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그러면 이런 사이버 리스크 노출도가 없냐라고 해보면 실제로 자신이 개인정보 보호 배상 책임 보험 가입 대상이라고 인식하는 비율 15%, 그다음에 홈페이지 운영이나 온라인으로 거래를 하는 네트워크 활동 기업 비중도 27%,
그다음에 실제로 해킹 같은 피해가 우려된다고 생각하는 기업도 9% 정도입니다. 실제로는 리스크 노출도나 인식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한국의 중소기업의 현실이기도 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적 리스크 보장 보험에서는 근제 보험이 13%인데 굉장히 놀라운 점은 단체 상해 보험 가입률이 39.1%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평균 보험료는 어떻게 보면 종목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 장기 단체 상해 보험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네, 이 장기 단체 상해 보험은 저희가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전혀 생각하지 못한 상황을 발견을 한 건데 실제로 만기 환급금을 가진 장기 보험으로 대부분 가입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실제로 여기서 그래서 중소기업 단체 상해 보험이 장기 보험이라는 걸 잘 보여주는 게 생명보험회사의 높은 구성비입니다. 39.1%가 생보사에 들었고 생보사의 보험료 비중은 손보사보다 더 크다라고 하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험 가입 미가입 사유를 한 번 더 좀 살펴보면 리스크가 적다고 생각하거나 보험료 부담 있다고 생각하는 비중도 높지만 보험 상품을 인지하지 못한다, 어떤 상품을 알지 못해서라는 비중도 16.4%로 적지 않고 높은 보험료나 보장 내용 부적합, 인수 거절 우려 뭐 이런 것들도 다 합쳐서 30%대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 보험 가입의 촉진을 위해서 보험산업이나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고요. 정성조사에서 이제 BI나 재조물 배상 책임이나 풍수해나 사이버의 낮은 가입률에 대해서 기업들은 이런 보험 들어본 적 없어라고 하는 의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판매 채널은 중소기업들이 이런 걸 원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소개하지 않아. 또는 소개하더라도 인수 거절을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소개하지 않아. 이렇게 상당히 어떤 갭이 존재한다. 이것도 저희가 굉장히 정성조사에서 주목할 만한 점이 있다라고 생각했고요. 신규 보험 수요 측면에서 보면 배상 책임 11, 특약 재물보험의 특약을 보면 기업이주 특약 9%, 동산 9%, 풍수의 특약처럼 가입률이 낮았던 특약은 오히려 신규 의향은 가입률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이런 신규 수요가 일본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가 또 굉장히 낮다라고 하는 것도 좀 특징적인 현상이고요. 그다음에 그 주보험 상품 기준으로 보면 기업 중대사고 배상 책임,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상품이나 단체 상해보험, 근제보험, 제조물 배상 책임, 제품 보증, 리콜 등이 상당한 수요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특정 리스크 보유 기업으로 한정해 보면 사이버 보험이나 환경 책임 보험, 가스 배상 책임 등도 꽤 신규 수요 강도가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 이 또 주요 종목으로 보면 일본보다는 우리가 수요 강도가 좀 낮다 이런 측면도 비교적인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험가입 거래 경험 특성에서는 우리가 중소기업에서는 판매 채널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조사 결과 더 나아가서 지인 채널의 영향이 절대적이다 이런 것들을 정성조사 및 설문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었고요. 저희가 이제 미래 이제 보험 시장의 변화 가능성을 좀 체크해 보기 위해서 이런 중소기업들이 추가 보험을 가입하도록 촉진하는 요소가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정부나 지자체의 보험료 지원을 28.5% 정도가 이게 있으면 추가 가입 의향이 있다라는 조사를 보였고 다음으로 보험료 인하, 리스크 컨설팅, 아니면 은행이나 거래 상대방 요구 이런 순서로 나왔습니다. 기업보험에 온라인 거래 의향이 있는지를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좀 선도적인 온라인 거래 수요 계층은 한 12%에서 18% 정도로 나왔고요. 이 중에서 그 가격 비교 사이트 이용이나 다이렉트 거래보다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리스크 진단 및 맞춤형 상품 제안이 좀 더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온라인 거래 의향이 어쨌든 전체적으로 낮은데 그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아예 기업보험 지식이 없어서라는 응답 31%, 지식은 있더라도 컨설팅을 안 받으면 보험가입이 힘들 것 같아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많아서 중소기업들의 기업보험 전문성 부족 자체가 좀 근본적인 걸림돌이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나온 얘기들을 바탕으로 이제 저희가 생각한 몇 가지 시사점만 좀 말씀드리면, 어쨌든 저희가 말씀드린 보장 공백을 축소하는 사회적 기여하고 손해보험의 성장 동력 확보가 선순환을 이루면 좋겠고, 이게 특히 이제 기업 휴지나 배상 책임 같은 것뿐만이 아니라 새롭게 떠오르는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사이버 리스크나 기업 리스크 대응의 관리자가 되면 더 좋지 않을까? 나아가서 우리나라 손해보험 산업이 가계 리스크 보장 중심에서 기업 리스크까지 보장하는 균형자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어쨌든 중소기업 해외는 기업성 보험의 60%가 중소기업인데 우리나라는 30%에 불과해 그만큼 성장 잠재력을 확보할 수 있겠다라는 출발점들을 보험 산업에서 문제의식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신 것처럼 이제 리스크 관리 의식이나 상품 인지도가 낮은 것 자체가 문제인 측면을 고려하자면 이걸 위한 좀 공적인 우리 협업들, 특히 이제 뭐 중소기업의 업종이나 기업 특성에 맞는 보험 포트폴리오 제시나 이런 것들은 좀 공적인 사업으로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부 측면에서도 기존의 의무보험이나 이런 거 중심의 중소기업 보험 정책에서 좀 새로운 정책 조합까지도 검토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중소기업 리스크 관리 서비스 전달자가 전속 설계사나 대리점인 점을 보여드렸는데 결국은 이제 이 문제를 또 해결하는 것도 결국 채널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채널의 재구축, 재정립, 나아가서 판매 채널, 전달 채널의 다변화, 이런 고민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미가입 사유 중에 공급 측면의 문제들도 많이 있는 걸로 확인됐기 때문에 우리의 공급 역량 개선에 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장기보험의 높은 비중이 우리가 이제 공적으로 처음으로 말씀드리는 어떤 국내 중소기업 시장의 새로운 어떤 발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보험회사 측면에서 보자면 우리가 다 이제 일반 보험하고 장기보험에 각각의 사업 분야에서 이걸 하고 있는데, 그럼 중소기업 고객 관점에서 우리가 서비스 최적화라는 관점이 있는가? 사실 저희가 이번 설문조사를 해보면서 이번에 이제 토론자로 참여한 삼성화재가 일반 보험과 장기보험에서 압도적 1위라는 사실을 제가 발견을 했는데, 아마 삼성화재는 그걸 모르지 않을까?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 두 가지 다의 압도적 1위가 고객 관점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고민하는 거는 1위사도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이슈는 공적인 어젠다로 보자면 이렇게 높은 적립보험료를 가진 중소기업 시장이 바람직하냐라고 하는 공적 어젠다도 우리가 또 한편으로는 논의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 연구의 출발점이 데이터 부재였는데, 이 데이터 부재와 관련해서는 일본 손해보험협회처럼 사례처럼 우리도 좀 정기적인 중소기업 조사를 어떤 채널을 통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나아가서 뭐 한국은행의 기업 경영 분석이나 업무 보고서 같은 데서도 기업보험 데이터를 좀 집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나아가서 이제 저 연구가 이제 좀 국제 비교 연구나 나아가서 좀 보험 산업의 시장 접근 전략까지도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문제 의식을 말씀드리는 걸로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